안녕하세요. 창의적 교수법 중 강제결합법의 개념 및 이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제결합법의 목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제결합법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강제결합법의 사용의 예시, 그 다음 강제결합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제결합법을 왜 사용하는지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강제결합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 뒤 강제결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강제결합법을 사용할 때의 유의점, 그리고 강제결합법이 교육에서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결합법을 사용할 때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결합법이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강제로 연결시켜 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결합법은 문제 해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대상에 임의로 선정한 대상의 기능이나 특징에서 연상되는 것을 강제로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합, 관계가 없다고 생각된 결합, 그리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발명,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강제결합법 사용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옷을 빨래하는 세제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펜을 결합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 될까요? 이것은 세제의 얼룩을 지운다 라는 속성과 펜의 휴대가 간편하다, 그리고 쓴다 라는 속성을 결합하여 싹스틱이라는 얼룩 지우는 펜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자주 사용하던 펜인데요. 바깥에서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이 튀거나 얼룩이 묻었을 경우 얼룩을 지워내기가 어려운데 이 싹스틱은 펜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휴대하기에도 용이하고 옷에 물을 묻힌 후 얼룩 위에 싹스틱을 문지르고 물로 한번 닦아주면 얼룩이 지워져 실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발과 바퀴를 결합하여 바퀴 달린 신발이 되고 초콜릿, 그리고 크레용을 결합하여 무독성 크레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의자와 회전이 가능한 스케이트, 이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퀴 달린 의자가 됩니다. 또한 연필과 고무를 합하게 되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탐구 발명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한 사람당 한 가지 주제로 발명품을 만들어 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싹스틱과 비슷한 것인데요. 풀이 항상 두꺼워서 준비물을 가져가야 할 때 필통이 꽉 차서 담아가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의 속성이 간편하다 라는 것을 함께 결합시켜서 싹스틱의 얇은 펜 안에다가 칼을 깎아서 넣은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의 예로는
음식을 먹을 때 케찹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해서 포크를 딱 찍었을 때 케찹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는 다양한 강제결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제결합법에는 목록표 작성법, 카탈로그 기법, 임의의 강제결합법 등 3가지 유형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목록표 작성법의 실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문제를 만들고 목록표를 제시하기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먼저 아동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제시한 후에 여러 가지 사물이나 아이디어가 나열된 목록표를 줍니다. 이 목록표는 교사가 미리 준비해온 것일 수도 있고 교사와 아동들이 함께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진술된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록표를 만들고 문제를 제시하기입니다. 아동들이 관계 있는 사물을 고르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이 목록표는 문제를 소개하기 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소개하기 전에 목록표에 피자, 자전거, 동화책, 줄넘기, 아버지 등과 같은 것을 준비하고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이라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 목록표에서 소개된 피자, 자전거, 동화책, 줄넘기, 아버지 등을 차례로 결합하여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후에 연결시킨 아이디어를 모두 기록한 다음 아동들은 그것을 보고 수정 가능한지,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평가를 해봅니다. 이때 평가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표시로 기록하도록 하고 모든 반응들을 3번 정도 검토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는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카탈로그 기법은 앞에서 목록표를 작성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문제의 진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해결책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사물을 무작위로 카탈로그에서 뽑아 관계를 구성해 보는 방법입니다. 앞의 목록표 기법에서는 카드식으로 된 목록표에서 학생들이 한 가지씩 뽑아 차례로 관계를 지어보는 것이고 카탈로그 기법은 다양한 아이디어나 사물이 적혀 있는 상품 카탈로그와 같은 책자의 페이지를 무작위로 펼쳐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임의로 뽑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카탈로그의 페이지를 무작위로 펼쳐보고 어떤 사물이든 임의로 뽑아서 문제의 진술에 따라 결합해보는 것인데 이 방법 또한 목록표로 작성했던 앞의 방법과 같이 평가, 발달, 실행의 단계를 거칩니다. 세 번째로 임의의 강제 결합법에서는 문제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무작위로 선택된 단어, 사물, 아이디어들입니다. 이 중에서 무작위로 2개를 뽑아 억지로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아이디어들은 이후에 발전시켜 볼 수 있습니다.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큰 플라스틱 바구니 혹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사물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넣은 후 이 중에서 2개를 뽑아 읽고 그것을 함께 연결시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강제결합법의 목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아이디어를 구할 때, 두 번째로는 문제의 범위를 넓게 보고 사고를 확대하여 좋은 개선안을 얻기 위해, 세 번째로는 의외의 방법으로 새로운 개선안이나 해결책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강제결합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제결합법은 간편하고 유용한 기법입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인 접근 방법 및 절차를 익히면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사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색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연합사고 활동으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나 물건을 강제로 연관시켜보는 훈련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억지 관계 맺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아이디어나 사물을 억지로 결합시키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로는 적용 장면이 다양합니다. 이 방법은 교실의 상황뿐 아니라 현장 견학이나 현장학습 등의 교실 밖 장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특정한 교재나 교구가 필요하지 않고 방법만 잘 익혀두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의학습의 초보 단계에서도 유용한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명이나 특허에 관련된 기법입니다. 강제결합법은 창의를 내는 성격이나 창의를 내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유익한 활동이며 이는 실제로 발명이나 특허에 관련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사고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결합법의 절차는 먼저 문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사물, 대상을 정하여 분명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의의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강제로 결부시킬 대상을 임의로 혹은 무작위로 몇 가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선택한 단어의 특성을 열거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크기, 대상, 모양, 무게, 맛, 용도 등 구체적으로 특성을 열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와 단어를 강제로 결합하고 그 후에 거기서 베스트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보면 드론이라는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촬영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의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 결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때 임의의 단어를 선택할 건데 저는 임의의 단어를
딸기, 그리고 스타킹, 마지막으로 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딸기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딸기는 색깔이 빨갛다. 그리고 딸기를 먹으면 딸기에서 달콤한 향이 난다 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스타킹에서는 쭉쭉 늘어난다. 그리고 스타킹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다.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무는 단단하고 종이,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나 상자, 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렇게 선택한 단어의 특성을 열거한 후에 드론과 제가 특성을 써놓은 것과 강제로 연결합니다. 딸기의 달콤한 향을 사용하여 곤충, 유인용 드론을 제작할 수 있고, 스타킹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포획용 드론, 그리고 드론의 겉을 나무 껍질과 나뭇잎으로 감싸 위장시켜서 숲속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한다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득표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아이디어로 선정하고 베스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저는 해충 퇴치용 드론이라고 제품 이름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기능 및 특징은 벌초를 할 때 말벌 유인용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곤충 채집이 가능한 제품으로 강제 결합법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결합법을 할 때는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개선할 아이디어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성, 실용성,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의 속성을 찾을 때는 가능한 많은 속성을 열거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때까지 단어를 발견하여 계속적으로 결합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선할 문제와 결부시킬 대상의 경우 가능한 관련이 먼 것에서부터 찾아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결합법의 교육에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성이 없는 아이디어를 연결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융통성과 독창성 및 민감성을 신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 생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기대 이상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탐색하는 기회 제공과 개방적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로는 단어뿐만 아니라 질문이나 문장,
그림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며 게임, 미술, 과학, 언어, 요리 등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결합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강제결합법을 사용할 때 교사는 반드시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규칙을 기억하여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라도 수용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규칙이란 첫째, 어떤 아이디어라도 절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둘째,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일지라도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셋째, 가능한 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고 넷째, 이미 제시된 아이디어로부터 다른 아이디어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강제결합법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준비하고 사물이나 단어를 뽑을 수 있게 카탈로그를 제공합니다. 둘째, 한쪽에 어항 또는 상자를 이용해 뽑기용 박스를 마련하고 유아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 게시판이나 벽에 붙입니다. 셋째, 유아들이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단어를 목록으로 제시합니다. 넷째, 유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할 때 현재의 문제와 그들이 생각한 아이디어 간의 관련성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강제결합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 동기 유발을 위하여 유아들이 스스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게끔 격려합니다. 둘째, 주제와 연관된 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활동 주제 또는 생활 주제가 변경될 때마다 도입이나 전개 부분에서 강제결합법을 사용하여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두 모둠으로 나눈 뒤 각각 서로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동일한 단어를 주어 어느 모둠이 더 적절하게 연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결합된 아이디어를 보고 평가해 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결합법은 활동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사고활동이므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제결합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창의적 교수법 중 강제결합법의 개념 및 이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